강원 뉴스입니다. 오늘 9일 강원 지역에는 최대 150mm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폭염의 기세는 잠시 주춤할 것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시간당 최대 7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변의 낙석이나 산사태 우려 지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 2달 전 돌들이 떨어진 자리입니다. 낙석 방지망엔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인도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습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급한 대로 새로 된 벽을 설치해뒀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낙석이 떨어지면서 절개지 아래 보행로는 지난 6월부터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절개지, 지난해 낙석 20여 톤이 발생해 낙석 방지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바로 옆에 방지망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올해도 낙석이 발생한 겁니다. 산사태 나면 차량도 덮칠 뿐더러 이 자전거 타거나 인도를 걷는 분들은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뭐 그냥 돌 하나만 맞아도 거의 사망 사고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급경사지나 절개지는 언제든 다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때가 문제입니다. 요즘엔 한 동네는 멀쩡한데 바로 옆 동네엔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수십에서 수백 밀리미터에 이르는 폭우가 쏟아지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가 짧은 시간에 많이 오게 되면 땅 속에 물을 가득 채워버려요. 흙입자 사이에 간격이 좁아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고 마찰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산사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죠. 전문가들은 절개지 인근 주민들은 집중호우가 예보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하는 게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하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 우산관 해파리가 지난달 제주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에 최근 경북 동해안에서도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주말쯤 강원 동해안 연안까지 확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푸른 우산관 해파리는 독성은 약하지만 접촉 시에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성 해파리 출현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신속한 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는 카페리 항로가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1년 6개월 만인데요. 속초항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6,000톤급 중형 카페리가 속초항을 빠져나갑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선사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2월 북방항로 운항이 중단된 이후 1년 반 만에 재개된 겁니다. 배는 이전 선박과 동일하지만 선사는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북방항로 카페리는 속초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노선을 당분간 매주 화요일에 한 차례 오가며 화물부터 운송합니다. 여객 수송은 다음 달부터 시작하고 주 2회 운항은 내년에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내년 초반까지는 선박의 운항 안정성을 확인하고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이후부터는 주 2항차로 운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객의 운송은 올해 9월 9일부터 진행할 북방항로 재개로 침체한 속초항 활성화 기대가 크지만 해결할 과제도 여전합니다. 국제 여객터미널 보수 보강 작업이 내년 상반기 마무리될 전망이어서 임시로 국제 크루즈 터미널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오가는 카페리가 이미 있어 화물과 여객 유치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조기 안정과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운항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적극 할 예정입니다. 선사 측은 운항과 중단을 반복해온 북방항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중고차와 중장비 수출 영업에 사활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 2026학년도 수능 앞두고 강원도 교육청이 시험 준비와 대입 변수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은 도내의 44개 시험장 학교에 대한 시설 점검과 환경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3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과
1대1 원격 강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의대 정원 변화와 재학생 수 증가 등 대입 변수를 분석하고 온라인 특강과 면접 논술 아카데미, 대입 상담 등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고위 간부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 교육감 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후 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일부 간부들이 기자회견 당일부터 출근을 하지 않고 있어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휴연 기자입니다. 갑작스레 기자회견을 연 강원도교육청 간부. 이른바 양심 고백을 합니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 정책 관련 워크숍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교육 정책 및 공약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 단 4명밖에 없는 국장급 간부 가운데 1명의 방. 퇴근이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최 협력관의 기자회견 날 휴가를 냈다고 합니다. 어제도 휴가하셨어요? 어제는 네, 오후에요. 같은 날 교육감과 가깝다는 또 다른 간부도 휴가를 냈습니다. 신경호 교육감이 언론 인터뷰에서 직접 언급한 간부도 자리를 비워 취재진이 얼굴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최 정책관의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입장이 없다라고 나중에 KBS에 밝혔습니다. 신 교육감도 다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 선거운동 무렵 교육청 공무원들에게서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들이 선거운동 조직에 몸담았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서 교육감 되시면 이런 거 도와주세요라고 받았거든요. 그거를 뭐 특별하게 뭐 캠프처럼 뭐 정책 개발팀처럼 오해되는 건 아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의 혼란스러운 모습은 우려를 자아냅니다. 아이들을 수능을 책임지고 끌어줘야 될 교육청이 저런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고소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신경호 교육감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교육청 내에 잡음이 이어지면서 신 교육감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조희연입니다. 현재 경기와 북한에 위치한 매우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지금도 강원 중북부에는 시간당 10mm 안팎으로 제법 강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금 전 철원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점차 비구름대가 남쪽으로 이동해 오면서 그 밖에 내륙과 산지로도 호우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일부 지역에서는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 시간당 70mm 안팎의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륙과 산지에 30에서 100mm, 많게는 15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동해안에서는 10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또 오늘 대부분의 지역에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폭염주의보가 남아있는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간밤에 열대야가 나타난 곳들이 있고요. 오늘 한낮에 춘천과 원주는 28도에 그치겠고 강릉과 삼척은 31도까지 올라서 비교적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에는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문화와 생활 소식을 이어드립니다. 저수조의 배관 파열로 물 공급이 끊겼던 춘천의 한 아파트에 물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춘천시는 어제 오후 6시쯤 춘천시 흑평동의 한 아파트 440세대에 물 공급이 끊겼지만 4시간여 만인 어젯밤 10시쯤 물 공급이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폭염 속에 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줄지어 급수를 받는 등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1,320톤 규모의 지하 저수조 보수 작업을 오늘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 시군이 에너지 취약계 측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탄 쿠폰 사업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족, 장애인 가구,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소년 소녀 가정 등으로 오는 21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가구에는 오는 10월 내에 연탄 쿠폰이 전달되고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탄 쿠폰 사업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주관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군 장벽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를 마칩니다.